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56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66일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5번째 줄이죠? 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바샤스가 제공한 것은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따뜻하고 다정한 공동체 체험이었습니다. 다들 체험이 저와 비슷했고 그 결과로 고객들은 충성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동네에 바샤스와 경쟁이 될 슈퍼마켓이 몇 개가 더 생기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몇 푼을 더 아낄 수 있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디 바샤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수단은 호의였습니다. 그 호의에 배려해줬던 공간이라든지 그런 호의에 이제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성공은 호의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성공은 어떻게 한다고요? 호의에 따라서 성공이라는 건 내가 어떤 호의를 어떻게 많이 그러니까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그냥 따라오는 결과가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바나나다 보면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느냐, 그쵸?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에디 바시아가 한 일을 모방하고서 자기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기만하는 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그죠? 자기 기만한다고, 그렇죠. 자기 기만을 잘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인데 공부하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시아의 성공은 그의 어디요?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바시아의 성공은 뭐요? 태도. 바시아의 태도, 호의. 그렇죠? 바시아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바시아의 고객들은 바시아의 체험을 함께 한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체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시아와 더불어 체험한다고 느꼈습니다. 거의 바시아를 더 큰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바시아의 파워는 호의적인 마음가짐 속에 있었고 올바른 동기에서 비롯한 의도 속에 있었습니다. 바시아가 성공하게 된 거는 뭐예요? 파워는 긍정적인 높은 200 이상의 의식을 높은 에너지를 쓰는 게 파워잖아요. 파워는 뭐예요? 호의적인 본인의 태도, 마음 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야? 올바른 동기에서 비롯한 의도.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의 의도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숨어있는 나의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호의적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막 이렇게 막 굽신굽신해서 모두에게 다 잘해주는 거. 그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거, 무조건 친절한 거에 대한 의도도 있다라는 거죠. 호의적인 것에 의도가 있어요. 그죠? 친절한 것.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했지만 그 생명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근데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서 사랑으로, 그쵸? 사랑으로 뭔가 사랑으로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 모든 사람으로 사랑으로 봤을 때 그 친절함과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 뭔가 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걸 하나 얻을 수 있는 거 뭐 어떤 그 의도가 있거든요. 이기적으로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호의적인 것인지 진짜 내가 기쁨 상태에서 호의적인지 무조건적으로 그쵸. 그게 우리는 친절한 줄 알아요. 잘 몰라요 이거. 의도 자체를 잘 몰라요. 의도 자체를 잘 모르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숨어있는 나의 의도들이 나오죠.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숨은 의도가?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건 쇼크가 있었던 그 신념에서 비롯된 것들. 신념이 비롯된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도 왜 저러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릴 때 그 자라온 환경 그대로 있잖아요. 자랄 때 그 환경 있잖아요. 그대로 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뭐 남이야 그렇든 어쨌든 내가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근본적으로는 이제 자라오면서 엄마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경쟁했던 것들,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버려질까 봐. 엄마가 사라졌을 때 버려질까 봐, 또 버려질까 봐. 그것 때문에 버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의도를 찾아서 밖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또 있어야 돼요. 그쵸?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밖으로 용기가 나면 점점 이 가짜나 에고는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힘이 약해지면서 보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발표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인제 그 여러분들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인제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는 그 숨어 있는 깊은 그 의도를 보는 순간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의도, 상대방한테 정말 호의적이고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의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계속 찾아야 한다는 거. 신념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72 페이지. 그렇죠. 네. 이런 체험을 가까운 자동차 관리국 방문 체험과 비교해 봅시다. 그곳에서는 분명 아무도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음 기구? 기구는 차갑고 매력적이지 못한 회색빛 철제입니다. 사무원의 태도에는 귀찮음과 짜증, 심지어 경멸까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길게 줄을 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편없는 체험입니다. 다들 자동차 관리국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곳은 끌어당김의 파워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원칙을 얻습니다. 포스로 사람들은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다 탈진합니다. 포스는 200 이하의 낮은 에너지, 파워는 200 이상인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끌어당김으로 우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끌어당김으로. 강력한 끌어당김으로 사람을 촥 이렇게 세운대요. 야. 파워는 자기 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장은 우리를 밀어내고 어떤 사람의 장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어떤 자리에 가거나 파티에 참석했을 때면 우리가 만나보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마주치면 활기가 솟는 기분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이들과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을 피합니다. 그들을 만나고 나면 진이 빠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하고 있을까? 그죠? 자문할 것은 뭐예요? 파워와 포스가 작동이 돼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어디 갔는데 가기 싫은 데가 있고 저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만나기 싫어하면서 저는 비난을 했어요. 쟤 왜 저래?" 그러고. 근데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비난이 곧 내 것이라는 거. '아 내가 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난을 했었구나.' 그래서 저 외부에서 보이는 그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 것이라는 거를 알고 내려놔야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는데 왜 내가 비난을 했는지를 찾아봐야 내려놔지는 거죠. 비난하면서 그게 더 뭐예요? 저 사람이
내가 더 나은 거야.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랬던 거예요.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내 기준에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더 이상해. 그쵸? 모든 기준은 나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내 기준, 내 믿음대로. 근데 모든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뭔가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 비난하는 마음이 왜 그런 건지를 찾아봐야 돼요. 인제 그런 게 아이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용돈을 주면 다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동네 나가서 친구들한테 뭐 과자를 사 줘요.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요. 그 과자 먹으려고. 그죠. 과자를 먹으려고 몰리는 게 있는데 그 일시적으로 나를 내 옆에 친구를 두려고 그랬다라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떨어지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만 아이들이 그 과자 먹으려고 몰려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도 인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뭔가 나에 대한 존재감을 그냥 인지시키려고 막 이렇게 막 사는 거, 밥 사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알았죠. 공부하면서. 어릴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인제 커서는 인제 성인이 돼서는 좀 더 사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사는 경우. 그러니까 꼭 사야 될 때는 사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은지. 써야 될 때 써야 하는 거. 더치페이도 참 중요한데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했던 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예요? 내 옆에 붙잡아 두려고 떠나갈까 봐 라는 게 이제 밑에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도들이. 그래서 호의라는 게 이게 그래서 내가 주변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떠나갈까 봐 돈을 써서 붙잡으려고 했었는 건지 밥을 사 주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 건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상해 저 사람 주변엔 사람이 많아. 파워를 쓰고 사랑이 많고 밝고 웃음이 많고 웃음도 뭐예요? 가짜 웃음이 있고 진짜 웃음이 있고 진짜 행복해서 웃는 웃음이 있고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누구를 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곧 그게 뭐예요?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 그래서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놓고 내가 저 사람들만 보고 '저 사람은 왜 사람이 없지? 주변에 왜 저 사람은 사람이 없지? 저 사람은 왜 잘난 척하지? 왜 자꾸 잘난 척하지?' 다 뭐야?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은 거고 사람 없음을 보고 있는 건 나도 사람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어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하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고 있을까?' 나만 좋으면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나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좀 더 커지면서 친구들을 알게 되고요. 친구 알면서 주변을 점점 볼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 얼마 전에도 어쨌든 뭔가 그 선생님이 인제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보면 뭐예요? 배고프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쵸? 먼저 손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기다렸다가 같이 뭔가 의도의 뭐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어른이라도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주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치가 아니라 상황이 눈치는 두려워서 보는 것이고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탑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행위를 나만 보면 돼요, 나만.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끌어당기고 있는지, 이 나밖에 몰라 가지고 나만 챙기는지 근데 그것도 뭐예요? 어른이면 좀 배고파도 좀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감정적인 부분도 내가 힘들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인제 남편하고 싸웠어요. 이 인간이 의부증이 있어 가지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싸웠는데
싸워서 안방에서 둘이 막 싸웠는데 딸이 있었어요. 등에 업고 있다가 소파에다 내려놓고 거실에다 내려놓고 들어가서 막 싸우고 막 화가 나 갖고 그냥 분노가 그냥 확 터져 가지고 막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방에 이제 싸우다가 옷 입고 탁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밖에서 울고 있는, 안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제일 큰 불안, 고통은 부모가 싸울 때. 저희 딸이 돌 때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어 줬다가 이렇게 내려놨을 텐데, 그때 인제 불안해서 울고 있었는데 제가 탁 나갔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막 놀래 가지고 애가 그냥 눈물콧물 흘리고 있는데 그걸 안아 줬어야 되는데, 제 감정이 너무 막 그냥 북받쳐 가지고 애를 안고 나오질 못하고 뭐예요? 그냥 혼자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상처가 신념이 있거든요, 저희 딸이.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가 가는 거를 싫어해요. 제가 적어도 그냥 일 주일에 한 번씩은, 아직은 인제 애기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렇게 가 봐요. 어제도 갔다가 왔거든요. 왔는데 보면 갈 때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 가 "잘 가"가 아니라 "또 올게." 그래요. "또 올게." 그냥 올게 또 올게라고 또 올게라고 하는데, 그 싫어하는 게 있어요.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고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무엇을 어떤 의도로, 내가 내 감정만 보지 못해 가지고 아이를 챙기지 못했듯이 우리도 성인이 되었다고 모두를 다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200 이하의 폴스는 나만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화가 나니까 아이를 못 챙기고 나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기적인 내가 있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그쵸? 이기적인 게 있고 200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이타심이 좀 더 생기는 거죠. 파워가 생길수록 이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여기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는 다 의도가 약해요. 그래 놓고 뭐 "나는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봉사했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시죠. "그냥 해라. 바라지 말고 하라."고 계속 그러시는, "바라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의도, 내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사람들을 주변에 쫓아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보면 참 그게 신기해요. 처음에 제가 막 "하기는 했어. 내가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야." 하면서 "성공하자고 했단 말이야."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제가 슬럼프에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지?' 근데 신기한 게도, 그때는, 지금은 인제 큰 장소에서 모이지 못하잖아요. 예전에는 랠리라고 해서 큰 장소에 모이잖아요. 신기하게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앞에 저는 VIP 자리가 있는데 VIP 자리에도 왜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늦게 오고 그래서 없는 거예요. 혼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혼자 앉아 있는 게 왜 그렇게 싫은지 막 그랬어요. 그게 인제 결국은 내 신념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질까 봐는, 버려질 것 같아. 버려져야 내가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 혼자 있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하고 있을까를 먼저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느끼고 있는 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래서 긴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 길게 줄을 서 기다리는 일, 엉망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 불편한 의자에서 앉아 있는 일, 준비된 그늘이 없어 땡볕에 주차하는 일로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늘 이야기가 나왔으니 식당 입구도 살펴봅시다.
입구에 차양이 있습니까? 입구가 미적으로 장식되어 있으면 그 장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만, 입구에 차양이 있으면 고객이 편합니다. 만찬 참석을 위해 한껏 차려입었는데 차에서 내려서 비를 맞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비가 된 식당이라면 발렛 파킹이 가능해야 하되 그 이용이 필수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발렛 파킹 이용인 필수인 탓에 일부 디스코 클럽을 기피했던 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클럽 주인은 자기가 고객들에게서 몇 달러 더 짜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고객을 무더기로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어떤 직관적인 수준에서 주인의 동기를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으로요, 아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할 수는 없어요. 큰 에너지 틀은 쟤는 또 뭐 별로 만나기 싫어. 전화가 안 돼. 이렇게 얘기는 해요. 큰 틀은 그냥 느끼는데 그 근본적인 의도 자체를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인제 내 주변의 사람들, 상황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주변에 어떤 동기를 눈치챈다, 직관적으로. 그래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가기 싫다. 좋다.' 이렇게만 나타나지만 직관적으로 하기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알게 된다라는 거.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똑같은 발렛 파킹 서비스가 고객을 편하게 해 주려는 주인의 배려를 보여줄 수도 있고, 고객에게서 몇 푼 더 짜내려는 주인의 탐욕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그 차이를 압니다. 참 이 의도에 의해서, 의도가 파워를 많이 쓴다면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뭔가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굳이 가질 필요가 없더라. 그죠? 그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실내 장식과 조명과 음악이 전체 분위기를 이루어 우리에게 들이닥칩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책 한 권 감입니다. 이 방면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살펴보면 놀라 자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재즈거나 헤비메탈입니다. 게다가 절대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음악 소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연구한 사람들은 레퍼토리를 짤 때 침묵의 주기를 넣습니다. 이 방면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끔찍한 방송국의 음악 채널을 고정해 놓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테이프를 생각 없이 틀어 놓습니다. 업주라면 본인이 좋아하는 테이프는 제쳐 놓고 고객이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내듯이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들어야 하는데, 경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경청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계속 떠들고 가리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내 의도. 어린아이일 때 자꾸 나의 의도만 자꾸 내 의도, 내가 뭔가를 알려줘야지 저 친구가 있을 거야 라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도 인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탈리아 식당이 동네에 있었는데 그곳 주인은 초기 로큰롤과 그 시대 전체의 팬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곳의 음악은 혐오스러웠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음악이 정말로 끔찍했다고 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 남자는 그 음악을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질색했습니다. 너무 웃겨 가지고. 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탈리아 식당에서 어떤 음악을 기대할까요? 베르디의 오페라나 이탈리아 길거리 음악이 조용하고 은은하게 깔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대화에 방해가 안 되고 종업원들이 주문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음악을 깐다는 거야. 근데 그 음향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식당의 주인들은 기가 먹은 것이 확실합니다. 소리가 이리저리 튀고 울립니다. 벽이나 바닥의 표면이 딱딱해서 소리가 증폭됩니다. 계속되는 큰 소음도 주인이 창조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비즈니스상 원하는 분위기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강압적인 소음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상담이나 로맨틱한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음향이 끔찍합니다. 여기에 냉난방 장치가 진동하는 소리와 주방에서 고속으로 돌아가는 배기 팬 소리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소리는 우리의 주요 감각을 자극합니다. 냄새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가게 안에 좋은 냄새를 창조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음악이나 모든 것들이요. 내 위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 대대로. 그러면 뭐야? 집안이 대대로 당뇨나 고혈압이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세냐 아빠가 세냐에 따라서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 세팅이 됐어. 근데 단 거라든지 탄수화물 위주로 막 그렇게 됐다면 뭔가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 입맛이 어릴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무작위로 신념도 마찬가지고. 그쵸? 무작위로 그냥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냥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음악을 좋아하나 뭐를 아픈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그냥 따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벗어나야 되고 내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주변에 있잖아. 이게 아이들이 원하는 게 또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걸 강요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진짜 중요한 의도라면 사랑이라면 사랑의 그 의도로 한다면 이게 달라져요. 의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계속 끝까지 한다면. 끝까지 한다면 받아들여지는데 하다가 말아버리는 건 욕망으로 에이씨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욕망이었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탁 내려놓다 보면 그게 인제 끝이 나 버리고 그냥 나쁜 어떤 안 좋은 그런 상황들로 가는 거죠. 다투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의도가 무엇인가. 제가 아까 웃었던 게 얘기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쵸? 너무 웃긴 게 왜냐면 저희 선생님이요. 수업을 하시면 정치 경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잠이 오고 막 그러니까 제가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니까 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정치 너무 듣기 싫었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애법 있는 거예요. 왜요? 돈이랑 성공에 대한 신념이 안 좋을 땐 듣기 싫은 거예요. 나하고 이게 탁 안 맞잖아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번에도 뭐 하시다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를 알아야 하고 그 대통령을 잘 뽑아야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신념대로 믿고 있는 거죠. 내 믿음대로 어떻게 인제 믿음대로 믿고 있고 이제 잘못된 어떤 방송들에서 인제 믿고 있는 것에 의해서 하니까 그게 잘 뽑아져야 국민들이 잘 살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처음엔 듣기 싫어 죽겠는데 듣기 싫어 죽겠는데 하다가 있잖아요. 요번에도 막 열심히 중간에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그 의도 자체가 이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이 국민들이 잘 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좀 봐라. 그 의도를 좀 봐라."라고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싫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의도가 모든 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이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저 의도로 저렇게 목 놓아 얘기하신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야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대단하시잖아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의도가 사랑이라면 끝까지 굴하지 않아요. 굴곡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복수, 화가 나는데 복수, "너 두고 봐라." 복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내가 자존심 상해서 포스를 쓰고 있는 것이고, 분노, 복수한다는 건 나를 복수하는 것이고, 바라다가 내가 나한테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고 저항하고 있는 게 나고, 저 사람을 저항하고 미워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저항하고 있다. 그쵸? 포스를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주변에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인지,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같이 함께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보시면서요. 행복한 하루,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예,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